척추나 다리뼈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뼈에 전이가 생기면 골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폐암의 뼈전이는 대개 뼈를 파괴하는 형태로 발생하여 뼈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듭니다. 방사선 치료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의정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뼈 전이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폐암과 두경부암 환자분들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섭입니다. 원발 부위 이외에 전이병변에 대한 치료도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뼈 전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 환자의 뼈 전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뼈 전이는 암세포가 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뼈로 퍼져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뼈는 혈액순환이 풍부한 장기이고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암세포가 이동하여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뼈 전이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최근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진단 당시에 뼈 전이를 동반하는 환자분들은 원발암 기준으로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순서이고 폐암에서는 15% 이상의 환자분들이 뼈 전이를 동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뼈 전이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기의 전이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폐나 간으로의 전이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뼈 전이는 초기부터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중요한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변 신경을 침범하면 심한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척추나 다리뼈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뼈에 전이가 생기면 골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에서 생각보다 뼈로의 전이가 많이 발생하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뼈 전이가 확인되면 보통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뼈 전이를 비롯한 전이암의 기본적인 치료는 항암제 치료입니다. 항암제가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투여되기 때문에 뼈를 포함한 모든 전이 부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뼈 전이의 위치나 크기, 증상 등에 따라 방사선 치료, 수술과 같은 국소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뼈 전이에 대한 추가 치료가 없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소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전이암의 경우입니다. 원격 전이들이 있지만 그 수나 범위가 적은 경우 항암제와 국소 치료를 병용하여 가능한 모든 원발암, 전이암 부위에 적극적으로 국소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병변 자체를 없애고 진행을 늦추고 그리고 항암제의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통증의 감소, 골절 및 신경 침범의 예방 등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통증의 경우에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고 다른 예방적 치료의 경우에는 뼈 전이가 발생한 위치나 병변의 크기 등이 중요합니다. 무게를 지탱하는 뼈인 척추나 다리뼈, 그리고 골반에 다리뼈가 붙는 비구 등에 위치한 전이병변의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뼈 전이병변이 척수신경과 같은 큰 신경에 붙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국소 치료를 하게 되는군요. 국소적인 치료로는 방사선 치료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뼈 전이의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는 뼈 전이의 국소 치료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먼저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같은 치료와는 다르게 비침습적인 치료입니다. 피부를 절개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환자분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외래에서 통원 치료로 진행할 수 있고 또 뼈 전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또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치료 범위나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뼈 전이의 방사선 치료에서 심한 부작용은 흔하지 않고요.
치료 효과에 있어서도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뼈전이로 인한 통증이 있는 환자의 약 70% 정도에서는 통증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전보다 방사선 치료 기술이 발전하여 실제 임상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통증 조절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뼈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침습적이지 않고 부작용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럼 방사선 치료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이루어지나요? 환자분의 상태와 병변의 특성에 따라 방사선 치료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방사선 치료이고, 이는 병변의 범위가 넓지 않고 큰 신경 등의 중요 장기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고선량의 방사선을 정확하게 병변에 조사하는 방법으로 보통 1번에서 5번 정도의 짧은 치료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분할 방사선 치료입니다.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분의 전신 상태나 병변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치료 방법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정상 조직은 보호하면서 병변에는 정확하게 방사선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방사선 치료의 치료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에게서는 뼈전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치료 부위와 주변 장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 치료 자체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목이나 등의 척추를 치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도염을 들 수 있습니다. 척추뼈 바로 앞쪽에 식도가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치료 후 일시적으로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에 식도염 증상으로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쓰리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뼈전이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합병증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병적 골절인데요. 폐암의 뼈전이는 대개 뼈를 파괴하는 형태로 발생하여 뼈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듭니다. 방사선 치료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뼈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병적 골절은 일정 기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됩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서 생기는 척추의 압박 골절과 비슷한 형태이지요. 다만 다리뼈에서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부위의 경우에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술적 고정을 하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골절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분들도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전이병변이 있는 뼈의 부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이해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전이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을 잘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 말고도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뼈전이 환자에게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수술에 대한 판단은 환자분의 컨디션이나 병의 진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절 예방을 위한 수술입니다. 특히 체중을 많이 받는 뼈, 예를 들면 대퇴골이나 골반뼈에 전이가 있고 뼈의 파괴 정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부위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분의 거동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방적으로 수술을 먼저 시행합니다. 보통 금속으로 된 강화물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응급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척추 전이로 인한 신경 압박입니다. 암이 척추를 침범하여 척수나 척수에서 나오는 큰 신경들을 누르는 경우 다리 마비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즉각적인 수술적 감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모든 종양을 다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척수 신경 주변의 암 조직을 우선적으로 제거합니다. 종양과 신경의 사이를 분리하여 신경 압박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양과 신경 사이를 분리해주게 되면 이후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에서 더 높은 선량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 전이에 대해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의 영상입니다.
왼쪽에 수술 전 척추 MRI 사진을 보면 흉추 10번에서 전이된 병변이 뒤쪽의 경막과 척수신경을 누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이 수술 후의 영상이고 돌출된 병변을 제거하여 척수와 병변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과 같이 척수신경 주변의 설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면 척수신경을 보호하면서 척추에 남아있는 암 병변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줄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뼈전이가 동반된 환자분들에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약물 치료도 있을까요? 앞에서 항암제가 전신 치료이기 때문에 뼈 전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뼈 전이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뼈 전이가 발생하면 뼈가 파괴되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는 마치 골다공증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뼈 파괴를 막기 위해 골다공증에서와 비슷하게 고릅수 억제제 약물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스맙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뼈의 손상을 줄이고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가 모든 환자분들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뼈를 파괴하는 형태의 전이가 있고 전체적인 뼈 전이 병변의 범위가 넓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턱뼈 괴사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는 고형암 중 전립선암과 유방암 환자분들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폐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의료진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에 남는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분은 갑자기 발생한 등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뼈전이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특히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통증은 뼈의 구조적 불안정성이나 골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환자분의 좌측 CT 사진을 보시면 척추뼈가 약간 주저앉아 있고 뼈전이로 인해 척추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줄어들더라도 이미 약해진 뼈의 구조적 불안정성 때문에 추가로 압박골절이 진행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척추 성형술입니다. 비어있는 척추뼈 공간에 골 시멘트를 채워 넣는 시술인데요. 우측에 시술 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척추 성형술을 먼저 받으시고 통증이 상당 부분 호전되었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뼈전이 치료에서는 종양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여러 치료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뼈 전이 치료는 암을 없애는 것 외에 뼈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는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뼈전이가 진행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진행하게 됐을 때 빨리 대처해야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게를 실었을 때 발생하는 통증은 골절의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점점 진행하는 저림이나 마비 증상은 신경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증상에 대해 알고 증상이 발생할 경우 바로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뼈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 치료 기간도 짧고 통증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사선 치료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행한다면 환자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전이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뼈전이의 특성과 여러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